안녕하세요. 건강경제학을 맡고 있는 윤홍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우림입니다. 네, 범국민 건강 프로젝트 윤홍일의 건강경제학 9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네, 어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네, 저 잘 지냈습니다. 우림 씨도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저는 밥도 잘 먹고요. 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너무 열심히 했는지 온몸이 막 뻐근해요. 네. 그래서 우림 씨가 그렇게 건강한가 봐요. 좋은 뜻이죠? 네, 좋은 뜻입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치매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성민 배우가 네. 치매에 걸린 변호사 역할을 하는 드라마를 봤는데 네. 정말 가슴이 저밀었어요. 맞습니다. 언제부턴가 사실 정말 뭐 수혜 씨도 그렇고 손예진 씨도 그렇고 젊은 배우들이 이 치매에 걸린 역할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시는데 그만큼 30, 40대의 치매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분들이 네. 오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한의사에서 어르신 건강 증진 사업으로 치매 어르신을 위한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하셔서 네.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수석 부회장님 이승헌 원장님, 네, 그리고 이무이사님이신 임재환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요, 이 치매를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공약을 펼치셨는데 사실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 지켜보는 가족들에게까지도 고통을 주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더 힘든 그런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한의사에서 치매 어르신을 위한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해서 모셨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작년에 이어서 한의학 어르신 건강 증진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치매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도 치매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치매 관리에 대해서 나섰는데요. 이번에 그 서울시에서 의회에서 예산 5억 원을 배정을 해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치매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치매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조금 더 확대시켜서 60세 이상 노인분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많은 어르신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연령층을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대상자들을 선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정상인 분하고 또 치매인 분하고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우리가 치매도 아니고 정상도 아닌 그런 분들은 이제 경도 인지 장애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도 인지 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한의학의 가장 큰 장점이 질병을 예방하는 목적이 제일 큰데요. 우선 이제 치매는 한 번 병에 걸리게 되면 그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난치 질환이기 때문에 치매로 진행되기 전에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도인지장애 대상 노인분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각 구별로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10개의 구를 선정을 해서 각각 이제 한의원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구가 있고 또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구가 있고 또 한의원과 보건소에서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야심차게 서울시하고 서울시 한의사회가 나서서 이렇게 치매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일을 하시네요. 네. 이렇게 한의사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네.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정말 예방이 중요해요. 그렇죠. 네. 보니까요, 치매 환자가 15분에 한 명 이꼴로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네, 그 15분에 만약에 한 명 발생한다고 하면요, 1시간이면 곱하면 4명이 되고요. 하루로 따지면 24를 곱하면 96명이 되는데 이제 대충 따져서 그걸 100명이라고 했을 때 1년으로 따지게 되면은 36,000명 정도가 되는 숫자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치매 환자분들이 14.4년 정도 평균 그 이제 생존을 하시거든요. 그러되면 그것을 곱해주면은 숫자가 약 50만 정도가 되게 되는데요. 중앙치매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실제 우리나라 지금 치매 유병 환자 수는 7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15분이 아니라 한 12분, 13분 이 정도의 한 분 정도가 치매 환자로 발생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을 보면 65세 이상에서는 5%, 그리고 80세가 되면 20%로 그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치매 환자가 75세에서 79세는 20%, 80에서 84세까지는 25%, 또 85세 이상에서는 40%의 인구가 그 치매 환자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치매를 앓고 그러니까요. 계시네요. 그럼 이렇게 많은 유병률을 보이는 원인이 뭘까요? 보통 유전적이라는 말도 있는데 치매에 대한 원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알아보고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치매 원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치매가 오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일 이제 큰 확실한 원인은 이제 연령입니다. 누구나 다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뇌세포가 이제 축소가 되고 뇌세포 기능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치매가 발병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한 65세 이상에서 이제 많이 발병을 하게 되고 65세부터 한 5세가 넘어갈 때부터 발병률이 한 2배 정도 뛰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많은 것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30대, 40대, 50대 나이가 들지 않은 분들이 이제 치매가 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유전적인 영향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그런 치매를 이제 가족성 치매라고 합니다. 이거는 가족성이라는 얘기는 이제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65세 이전에 발병을 하기 때문에 조로기 치매라는 말도 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65세 이상 된 노인분들한테 많이 발병을 하기 때문에 조로기라는 표현을 쓰고요. 반대로 이제 그 일반적인 이제 치매의 경우는 이제 산발성 치매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65세 이상이 된 연령대에서 발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발성 치매라는 말도 쓰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제 흡연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시게 되면 뇌에 있는 혈류도 감소를 하게 되고 또 신경세포도 많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병이나 혈관성 치매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영양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육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채식을 많이 하는 분들에 비해서 더 많이 치매가 오게 되고 하기 때문에 육식보다는 채식을 더 꼼꼼하게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 또 비만이라든가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치매가 잘 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주의를 기울여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셔야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그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결혼을 안 하시는 그런 분들 또 활동을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은 치매가 잘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영화 활동도 많이 지내시고 그다음에 노래도 많이 하시고 또 춤도 많이 추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반대로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또 치매가 잘 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있게 되면 뭐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게 있게 되면 뇌졸중, 뇌경색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도 많이 오게 되고 또 그하고 좀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알츠하이머 치매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년기 이후에 고혈압을 관리를 안 하시게 되면 일반인들보다 한 5배 정도 치매가 오게 된다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게 되면 일시적으로 인지기능 장애가 와서 이제 치매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치매 유병률도 같이 높아져서 우울증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또 가볍게 뭐 이렇게 머리를 다치거나 또 아주 높은 데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치는 경우에도 치매가 많이 발병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또 특별히 치매에 잘 걸리는 위험군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복싱 선수들도 치매에 잘 걸린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복싱을 하다 보면 이제 머리에 이제 가격을 당하게 돼서 이렇게 머리 뇌세포가 흔들리고 뇌세포가 이제 조금씩 활성이 좀 떨어지게 돼서 파킨슨병이라든가 치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이제 우리 권투 선수 유명한 알리 선수도 파킨슨병으로 고생을 하셨죠. 역시도 치매가 오셨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머리를 맞고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저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치매가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맞습니다. 또 흔히 치매하면 아까 또 말씀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 알츠하이머다라고 이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무조건 다 알츠하이머인가요? 네, 보통 시청자들이 얘기하시면 네. 치매 보통 하면 알츠하이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사실 치매 원인이 되는 것은 한 80에서 90가지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뇌 피질 세포의 점진적인 퇴화로 인해서 생기는 알츠하이머병이 그 전체의 5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또 뇌혈관이 터지거나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졸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풍이죠. 중풍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가 한 17%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그 알츠하이머병과 다른 또 다른 뇌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그 파킨슨병 치매나 루이체 치매가 4에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부분은 보통 알츠하이머인 경우가 많은 거네요. 근데 그 알츠하이머 치매 그다음에 이제 많은 게 이제 혈관성 치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게 이제 파킨슨병으로 인한 루이체 치매인데 그 외에 대해서 그 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전두엽 치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엽 치매는 그 뇌 중에서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에 위축이 많이 와가지고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전두엽은 우리가 이제 사람 될 때 그런 인성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위축이 되게 되면 이 성격이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병이 이제 피크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병인데 요즘 들어서 이제 피크병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발견이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그런 병이지만 그래서 성격이 변하면서 그래서 갑자기 이제 멀쩡한 사람들이 도둑질을 많이 해요. 특히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서 음식을 훔친다거나 또 그런 음식을 훔쳐가지고 집에 가서 혼자 막 먹고 있고 또 나중에 되면 이제 집에서 나오지 않고 그런 이제 병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65세 이상이 돼서 발병하는 것보다는 40대, 50대에서 많이 발병을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행동을 보일 경우에는 바로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디지털 치매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죠. 우리가 간단한 스마트 기기 누르거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네. 뇌가 사용을 안 하면 맞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짝짝짝 나와주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불안하고 또 분노를 표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디지털 치매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지금 그런 부분도 되게 40대, 50대에서 치매가 지금 피크병 말씀하신 질환이 발병하는데 네. 대단한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디지털 치매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이제 요즘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머리를 암산을 해서 숫자를 계산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줄었죠. 예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변에 흔히 계산기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계산을 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계산 과정을 이제 우리가 생략을 하고 손가락으로 누른 다음에 바로 계산된 그런 값을 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계산하게 되는 그런 기능, 능력들이 자꾸 퇴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기능들은 이제 발전을 하지만 또 쓰지 않는 그런 기능들은 우리가 퇴화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기 없이 계산을 하게 될 때 급한 마음이 생기고 짜증도 내고 또 실제로 계산 능력도 떨어져서 뭐 어떻게 보면 진짜로 치매 증상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ADHD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네, ADHD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의력 결핍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주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군데 이제 집중하는 능력이죠. 우리가 그 외에도 우리가 주의력 중에서 이제 일부분은 이제 우리가 순간 기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14에다가 어떤 전화번호를 문의를 했을 때 02의 몇 국의 몇 번입니다. 이거를 딱 들었을 때 이거를 바로 머릿속에 저장하는 그 순간적인 몇 초 사이에 저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순간 기억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이거를 주의력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런 능력이 떨어지는 거가 이제 ADHD 어린이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순간 기억, 이런 거 작업 기억, 또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기억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에서 7을 빼고 또 그 7을 뺀 그 다음에 또 7을 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순간적으로 기억을 하고 또 순차적으로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인데 그런 기능들을 통틀어서 이제 주의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뇌에서 우측 전두엽하고 주정엽에서 많이 관여를 하는데 이런 그 기억
하고 계산하는 능력들이 이제 저하가 되면 전두엽하고 두정엽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치매가 유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치매에 대한 원인을 많이 알아봤고요. 가장 많은 게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는데 그러면 네.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많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네.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원인은 좀 더 정확하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츠하이머 알루스라는 분이 이 병을 이제 처음 이제 진단을 하고 이걸 이제 세상에 발표를 해서 이제 알려지게 된 병입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병의 이제 실질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확진을 하게 되는 것은 그분이 이제 치매로 돌아가신 후에 뇌를 부검을 해가지고 뇌 단면을 보면서 현미경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상한 물질들이 많이 발견이 된 경우를 이제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는 거가 발견이 되고 또 그게 뭉쳐가지고 노인반이라는 거가 형성이 됐을 때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이제 확진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타우 단백질이 과이산화 작용을 해서 신경섬유 다발을 형성을 하게 됐을 때 또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그런 조직학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하고 타우 단백질로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지금 현재 그 미국의 머크사인가요? 신약 개발하다가 베타 아밀로이드 실험을 했는데 그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신약 개발 중단했고요. 또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도 그 실험을 한 연구원이 이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 쥐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력에 떨어짐이 없었다라고 하는 실험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이 많이 좀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매로 발전하지 않고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것은 이 베타 아밀로이드 이론에 조금은 문제점이 좀 발견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하는 질환은 여러 가지 많은 원인 질환들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제 증후군 개념이기 때문에 그 원인 질환에 따라서 이제 좀 나타나는 이제 병리 현상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런 기전 이외에 모르는 기전이 이제 관여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알츠하이머는 서서히 진행이 되는 병이잖아요. 초기의 증상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그 알츠하이머병은 이제 우리가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심각하게 됐을 때 발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치매 치료를 시기를 이제 놓친 거죠. 그래서 초기에 어떤 증상이 있는가를 잘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최근 기억에 대한 이제 기억력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뭘 드셨는지 또 어제 누구를 만나셨는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또 증상들 중에 하나는 이런 명칭, 사물의 명칭에 대해서 그 명칭을 잘 대지 못하는 명칭 실어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볼펜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뭡니까 물어보면은 머뭇거리고 알고는 있지만 그 이름을 잘 대지 못하는 네, 그런 증상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이런 거에 많이 장애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바로 어제 일은 그래도 기억하는데 한 1년만 지나도 기억 못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치매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증이나 이제 아주 말기 치매를 가면 네.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이런 기억들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했던 기억들은 의외로 치매가 왔을 때 초기에는 다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 치매 분들한테는 뭐 어렸을 때 어떤 초등학교를 나왔습니까? 고향이 어딥니까? 이런 거 여쭤보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어제 했던 일, 오늘 아침에 했던 일 이런 것부터 모르시고 중기나 말기로 가실수록 예전에 뭐 초등학교 시절
어렸을 때 고향 기억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가족도 못 알아보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나이가 들면은 뇌세포가 퇴화하면서 기억력은 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건망증과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좀 해야 될까라는 것도 또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네, 치매는 뇌 질환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내는 증상인데요. 인지 기능에는 이제 기억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중력, 판단력, 또 시공간 지각력, 또 어떤 이제 그 행동하는 그런 능력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 치매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인지 능력들이 이제 장애가 오고요. 네, 건망증은 사실은 기억력의 일시적인 쇠퇴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지 능력에는 장애는 보이지 않는 게 건망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망증 같은 경우는 뭐 심한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생각이 많다든가 우울한 그런 감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망증이 지나면 치매가 되나요? 예전에는 건망증하고 치매는 전혀 다른 질환으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건망증이 있다고 해서 이분이 치매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꾸준히 연구를 통해서 지켜보니까 건망증이 많은 분들은 또 치매로 잘 진행이 되더라. 일반인들에 비해서 건망증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보면 한 5배 정도 더 치매로 잘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치매라고 하면요, 사실 이 노인 질환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 30, 40대 초록이 치매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나는 아직 젊은데 20대인데 치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 아닙니다. 치매 20대부터 걱정하셔야 되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위승헌 수석부회장님 그리고 임재환 임이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한 주간 또 시청자 여러분 네.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